북한이 훨씬 숫자는 많아요. 탱크 수도 많고 자주포 숫자도 많고. 그러나 성능은 우리가 압도한다. 그게 도산안창호함 3000톤급이에요.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잠수함의 성능은 더 깊이, 더 조용하게, 더 강력하게. 이번에 폴란드 방위사람 전시에서도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잠수함 쳐다보겠다고. 독일이나 일본 잠수함보다 월등해요. 소음 수준이. 북한은 경제력이 70년대 중반까지만 우리보다 나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계속 경제를 부흥시켰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우리는 적용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고. 그래서 체제 경쟁이 시작됐는데 80년도, 90년도 하면서 계속 경제력 차이가 막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래식 무기,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이 훨씬 숫자는 많아요. 탱크 수도 많고 뭐 자주포 숫자도 많고 오로지 육군 같은 게 장갑차만 우리가 좀 많아요. 그리고 해군도 거기가 훨씬 척수가 많아요. 우리보다 척수는. 그러나 우리는 성능이 우수하죠. 공군도 거기는 미그 19, 21 뭐 아주 옛날 비행기란 말이에요. 전투기가. 근데 우리는 뭐 스텔스기 있잖아요. 귀신 잡는 항공기. 안 보이니까 레이더에. 북한이 숫자는 많다. 그러나 성능은 우리가 압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력 극복, 그 다음에 군사력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약한 국가가 강대국이 필적할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이 비대칭 전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대칭 전력 키운 게 대표적인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죠. 그래서 핵 미사일 잠수함을 키워가지고 북한이 그 경제력 세계 후진국 아주 하위권인데 미국의 대통령을 싱가포르에 부르고 저 하노이에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핵무기의 위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군사력은 숫자적으로는 우리를 앞서지만 성능면에서는 뒤떨어진다. 특히 병력 128만 명이고 우리는 50만이란 말이죠. 2.7대 1 이 정도 되는데 함정 숫자나 이런 것도 우리가 5분의 1 정도 돼요. 숫자는. 근데 함정의 전투력 하면 성능을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우리는 북한의 그 숫자 병력, 탱크 수, 뭐 비행기 수, 함정 수를 단시간 내에 극복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능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는 지금 미사일 전력을 우리가 엄청 강화했어요. 핵무기 빼놓고. 근데 이제 전 정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막 현무 미사일을 엄청나게 폭약을 키워가지고 핵무기에 버금가는 정도 위력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게 현무 미사일. 이게 우리의 강점.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는 F-35는 스텔스기예요. 이건 레이더가 안 잡혀요. 몰라요. 그러니까 평양에 가서 그냥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안 잡히고.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잠수함 성능이 월등하잖아요. 북한은 러시아, 중국에서 가져온 옛날 쉽게 말하면 구닥다리 잠수함이란 말이죠. 우리는 최신형,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드는 성능을 가진 잠수함. 그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 신의 방패나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미국, 일본, 한국이 이지스 구축함 3파전을 할 정도로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요. 북한 해군은 잠수함은 4배 정도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수상함은 5배 정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상함은 작아요. 8,200톤 정주대왕감, 그 다음에 뭐 전투함이 그렇고, 독도함 같은 경우는 14,500톤이잖아요. 거기는 뭐 제일 큰 게 1,500톤 정도 되는 제일 커요. 어떤 함정들은 우리의 미사일 가격보다 싸요. 미사일 한 발로 공격하기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빈약해요. 조악하단 말이죠. 북한은 숫자는 엄청 많아요. 독이 벌겋고, 돈이 없으니까. 성능은 아주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군 중에서 가장 키운 게 잠수함 전력이라고. 잠수함 전력은 세계에서 숫자는 제일 많아요. 76척에서 80척 사이 되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키웠단 말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북한 김정은이가 기존에 있는 잠수함을 핵 추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핵 추진 안 하고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자. 그래가지고 나온 게 김군옥함이라는 디젤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을 잠수함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잠수함 전력은 앞으로 엄청나게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을 장기적으로 갖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거기 공작원 싣고 가고 특전용 침투 시킬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잠수함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이런데 뭐 폭탄 터뜨리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해군의 특히 잠수함 전력을 막지 못하면은 남한 전역이 전후방이 동시에 교란되기 때문에 전쟁의 지휘가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북한 작은 잠수정들은 건조한 목적 중에 하나가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전쟁이라면 오거든요. 4척이 와요. 동해 2척, 서해 2척 오는데 이런 항공모함을 가서 너는 자살 공격해라.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게 조그만 잠수정이란 말이죠.
북한의 잠수함이 또는 수상함정이 아무리 성능이 열악해도 떼거리를 덤비면 힘들잖아요. 권투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 명이 덤비면 지잖아요. 똑같은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려면 미리 막아야지, 미리. 그래서 공세적 대잠전 그래. 항구를 봉쇄해야지. 엄청난 세력이 한꺼번에 뿌려지면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먼저 보고, 먼저 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전은 군사위성이 왜 발달되냐면 먼저 알아내야 돼요. 상대의 움직임을. 그 정보를 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걸 쏘려면 못 쏘게 해. 그러면 레이더 시설을 마비를 시켜야 돼. 그래서 전자전이 가능하다. 사이버전. 사이버전이랑은 가만히 앉아서 적을 교란시키잖아요. 컴퓨터 통해서. 그러면 핵심 표적에서 미사일을 공격해야 돼. 옛날에 육박전 이런 건 없어요, 이제. 6.25 때 우리 막 탱크 가서 휘발유 통 들고 가가지고 막 탱크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탱크가 없으니까. 지금은 다 단추전쟁이란 말이죠. 미사일전. 북한이 함정이 나오지 못하게 봉쇄를 하고 우리의 스텔스기를 활용해서 먼저 보고 먼저 움직임을 보고 가서 공격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제압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으로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전쟁은 돈이라 했잖아요. 돈 없으면 진다 했잖아요. 러시아도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인프라가 없어요. 러시아는 석유 이런 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부흥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는 최신 무기가 동원될 것이다 했는데 최신 무기는 고사하고 구닥다리 전차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무인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아주 우리가 예상했던 거 틀리게 이제 전쟁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주 소모적이고 옛날 재래식 무기를 다 소진하려고 전쟁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근데 최신 현대전 생각하면 항상 이라크전 공격할 때 먼저 해군이 가서 유도탄으로 공격하고 전자전기 마비시키고 공군 전투기 가서 폭격하고 육군은 맨 나중에 깃발 들고 갔단 말이죠. 이게 이제 비디오로 다 보여줬잖아요. 이게 현대전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이했어요. 현대전은 그런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정보전, 전자전, 사이버전, 그 다음에 미사일전 이런 걸로 제압을 해야 된다. 우리 한국은 1992년도에 독일에서 첫 잠수함을 도입했어요. 그게 이제 1200톤짜리고 이어서 1800톤짜리까지 18척을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우리가 조립 생산했어요.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조립 생산했는데 그 조립 생산하면서 그 다음에 정비 유지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2008년도부터 우리 독자적인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 12번째로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그게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처음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거 제대로 될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방위사업청에서 잠수함 사업팀장을 하면서 이렇게 만듭시다 해서 사업 추진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하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인원을 다 모아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독일에서 잠수함을 처음 도입한 30년 후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독자적으로. 그게 도산안창함인데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잠수함의 성능은 더 깊이, 더 조용하게, 더 강력하게. 물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수압이 세요. 찌그러지면 터질 수 있다고. HY100이라는 강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400m 이상 들어가면 현대 잠수함은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미국의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600~700m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도 400m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오케이다 작전하는데 잠수함은 조용해야 돼요. 저같이 막 떠들으면 상대 누가 얘기를 하는 게 안 들리잖아요. 근데 조용히 있으면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잠수함은 먼저 보고 먼저 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은 얼마나 조용하느냐. 소음이라 소음. 내 잠수함 자체에서 나오는 소음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해야 되고 외부에서 음파로 나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음파를 차단해야 돼. 이것이 굉장히 앞선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 잠수함보다 월등해요. 소음 수준이. 그 다음에 얼마나 강력하냐. 2차 대전까지는 잠수함에 어뢰하고 기류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뢰는 가서 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쏴가지고 격침시키는 거, 기류는 싣고 가서 딱 해저에 가라앉혀가지고 지나가는 함정이 폭파하게만 기류란 말이에요, 기류. 그걸 C마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핵잠수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다 미사일을 싣기 시작했단 말이죠.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SLBM을 싣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 3,000톤급 잠수함에는 SLBM을 6발을 싣을 수 있게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디젤 잠수함 중에서 수직 발사관,
SLBM을 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실은 배는 우리가 유일해요, 지금.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 자기들도 기존에 있는 잠수함을 개조해가지고 10발을 수직 발사관을 설치했어요. 우리는 2021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실은 나라는 한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수평 발사관을 가지고 있고 3,000톤급 안창호함은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SLBM을 발사할 수 있고 어류를 발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류를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잠대함 미사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잠대지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격 능력이 막강하다. 이 잠수함은 소음 수준도 아주 조용하고 공격 능력은 디젤 잠수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게 이제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캐나다나 폴란드나 이런 데는 지금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우리 잠수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뭐 폴란드 방위사람 전시회에서도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잠수함 쳐다보고 그랬다고. 캐나다 잠수함 최선임 장교가 한국에 와서 도산 안창호함을 한번 타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방위산업은 국민의 이제 세금을 내서 국가 R&D 사업이란 말이죠. 연구개발에 투자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우리 북한을 견제해 왔는데 이제는 핵무기를 빼놓고 다른 무기는 북한을 우리가 압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수출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방위산업에 투자한 이 기업들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국내 수요는 대부분 충족했으므로 이제는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된다. 지금 미국이 하는 것 같이. 방위산업은 고부가가치. 이렇게 훌륭한 잠수함을 만들었으니 잠수함 플러스 수상 전투함까지 이제 수출로 견인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래서 잠수함 시장을 석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주적이지만은 많은 핵추임 잠수함 가진 나라에서는 핵무기를 잠수함에 숨겨놨잖아요. 그 핵무기를 잠수함에 숨겨놓은 잠수함은 전략 핵추임 잠수함이라는데 그 잠수함은 이 핵잠수함이 추적 감시를 해야 돼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는 현재 핵무기 실은 잠수함 물속에 있어요. 서로 감시해요. 핵무기를 못 쏘게. 그 감시할 수 있는 거는 핵추진 잠수함만 가능해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두세 번씩 올라가던데 충전하러 들키잖아요. 핵추진 잠수함은 안 들켜요. 그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추적 감시하다가 여차하면 공격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많은 수의 잠수함에다가 핵무기를 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SLBM 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면은 일단은 바다에 나가면 긴장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북한의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24시간 추적 감시하려면은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내야 돼요. 두 가지 과제 잠수함 분야에서는 첫째, 디젤 잠수함 세계 시장을 석권해라. 하나의 명제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잠수함에 숨겨놓은 잠수함, 그들은 뭐 공격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얘기하던데, 전략 공격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그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방산주가 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경제는 다 침체되어 있는데 방위산업 관련주만 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나라는 폴란드란 말이죠.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국이 아니죠. 근데 폴란드는 과거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두 번이나 짓밟고 간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또 러시아가 우리로 침범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급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자기는 이제 새로운 무기를 이제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폴란드 특수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이거에 힘입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기를 많이 팔게 되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하는 게 전쟁에 있다면 전쟁에. 그래서 1, 2차 대전 때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무기 팔아가지고. 한국 전쟁 때는 기분 나쁘지만 또 일본이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우리 때문에.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접 국가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한국 무기가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 대 성능.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이런 데는 예를 들면 전차, 탱크, 뭐 자주포 이런 것들은 아주 성능이 뛰어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손재주가 좋잖아요. 머리도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하고 계속 대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무기를 개발해 왔어요. 물론 국민들이 혈세를 들여가지고 그랬는데 꾸준하게 개발했고 공장도 잘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성능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격이 많이 싸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지. 가격대 성능이 좋으니까 우리 걸 사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공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주문만 받으면은 걔들이 원하는 시기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회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를 팔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문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도 좋고, 그 다음에 납품 기한을 납기라고, 가격도 좋고, 납기도 좋고,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폴란드에 작년도만 해도 20조 원 가까이 수출했단 말이죠. 20조 원. 작년에 해서 올해는 거의 폴란드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30조 수준이라, 30조.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이건. 왜냐면은 방위산업 탱크나 자주포 이런 거 수출하려면은 우리가 돈을 좀 빌려줘야 돼요. 원래 선진국에서 중진국, 후진국하게 이제 무기를 팔 때는 돈을 좀 빌려줘요. 차관 비슷하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일단 팔고 나면은 그 무기가 팔고 나서 우리가 후속 부품 막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30년 또 가요, 30년. 하나 파는 것이 일단 돈을 빌렸지만 다 받을 수 있고, 점진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주가 엄청 뜨죠. 그래서 요즘 방위산업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잠수함은 전쟁을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이것이 바로 잠수함 전력이구나. 그리고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성비가 뛰어나다. 현대 해전의 양상을 바꿨다. 그 전까지는 1, 2차 대전까지는 물속에서 수상함을 공격한 사례가 없거든. 근데 갑자기 물속에서 공격하니까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당한단 말이죠. 독일의 유보트. 영국과 전쟁하면서 영국 해군과 독일 해군이 한 8대 2 정도 독일 해군이 열세했어요. 왜냐면은 독일은 뭐 러시아하고 싸워야지, 폴란드하고 싸워야지, 프랑스하고 싸워야 되지. 그러니까 육군, 공군을 키워야 되는데 해군 상당히 약했죠. 너무 약하니까 잠수 유보트를 키운 거예요, 유보트. 수상함정 똑같이 1대1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비대칭 전력이죠, 그래서 잠수함을 키워가지고 영국을 거의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2주만 더 쪼였으면 영국이 망할 뻔했어요. 근데 미국이 참전하면서 기사회생을 살아났죠. 거기까지 몰고 간 게 독일의 유보트예요.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중소해군국의 무기 중에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게 잠수함, 유보트다.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1, 2차 대전 통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에 잠수함이 퍼져나갔죠. 그 당시에는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뭐 이태리 이 정도가 잠수함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에 잠수함 있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1971년 인도 파키스탄전.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국력차가 월등히 차이 나잖아요. 인도는 항공모함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구축함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은 재래식 잠수함이 2척 정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거, 프랑스에서 온 거. 프랑스에서 온 잠수함이 인도의 그 구축함을 격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함이 나가다 격침되니까 긴장해서 한국에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포클랜드 대전 기억하시죠? 1982년도에 아르헨티나가 영국령인 포클랜드 섬을 점령해버렸잖아요. 그때 영국의 항공모함이 갔어요. 항공모함 전단에 맨 앞에 간 게 핵추인 잠수함이라고. 핵추인 잠수함에 가서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을 격침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막 쩔쩔 매고 아르헨티나 해군이 또 한국을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전을 통해서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세력, 물속에 정말 비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도 강대국을 긴장시키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잠수함은 경제적인 무기 그래요. 비대칭 무기.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2차 대전까지는 디젤 잠수함이 있다면 디젤 잠수함. 물 위에 있을 때는 엔진을 돌려서 막 가요. 근데 물 밑에 들어가면 엔진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물 밑에 들어가면 충전한 배터리로 간다고, 배터리. 배터리가 또 물속에서 막 기동하다 보면 방전이 되잖아요. 그럼 물 위에 와서 또 충전해야 돼요. 충전할 때 들켜요. 적 항공기나 함정한테. 그러니까 격침당한다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런 디젤 잠수함이, 이거는 정말 너무나 이제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잠수함이 이제 핵추진으로 변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물 속에서 원자로 우라늄을 분열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자로 계속 돌아가요. 전기가 무한 생산된다고. 그러니까 물 위에 안 올라와도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무한 생산되니까 배도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핵무기를 싣는 거예요, 핵무기. 핵무기를 싣고 다니니까 그게 SLBM이죠.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인데 핵무기를 싣고 다니니까 이제는 물 속에 있는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니까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된 거예요. 지상에 있는 핵시설이나 이런 건 사일로에 감춰놓잖아요. 핵무기, 핵미사일을. 근데 그것도 다 위치를 알아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어느 위치, 전쟁이라면 거기를 제일 먼저 공격하거든. 근데
지상에 있는 핵무기가 공격받으니까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또는 미국에서 상대를 쐈어요. ICBM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은 물속에 있는 잠수함에 핵무기를 감춰놓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보복 공격이 가능하다.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전략 핵추진 잠수함 그러는데 이 잠수함은 현대전에서 핵전쟁을 억제한 정치적인 무기가 됩니다. 정치적인. 왜냐하면은 러시아에서 미국의 ICBM으로 공격하면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자기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잠수함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복 세력으로 그러니까 핵전쟁을 억제하고 있다. 내가 쏘면 나도 죽는다. 확증 파괴 그런 걸 얘기하는데 내가 쏘면 나도 죽기 때문에 절대 핵무기를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핵무기를 쏠까 말까 했는데 쏘면은 미국에서 쏘면 자기도 공멸하는 거예요. 잠수함은 경제적인 무기, 그다음 비대칭 무기, 그다음 정치적으로도 많이 활용됐어요.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고 잠수정이 와서 천안함 격침시키는 온 세계가 들썩거렸잖아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DMZ에서 수류탄 있잖아요. 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사람이 발 다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폭격하겠다 막 전투 실랑이를 할 때 북한에서 우리 잠수함 우리 지금 50척을 내보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긴장했죠. 사실 50척을 한 번에 지휘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심리전을 펼친 거죠. 그래서 막 우리 해안 경계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다 긴장했다고. 잠수함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일단 잠수함 물속에 들어가면 게릴라 세력이 변해 안 보이니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쇼를 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 풀었어 하니까 막 긴장하네. 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잠수함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현재 전 세계에는 2022년 기준 528척 정도의 잠수함이 있는데 그중에 핵잠수함이 141척, 387척이 디젤 잠수함이에요. 우리는 지금 디젤 잠수함만 가지고 있어. 북한도 디젤 잠수함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둘이 다 핵잠수함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